제163조 강제 경매 규정의 준용. 강제 관리에는 제80조 내지 제82조, 제83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제85조 내지 제89조 및 제94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4조 강제 관리 개시 결정. 제1항 강제 관리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채무자에게는 관리 사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동산의 수익을 처분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명하여야 하며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게는 관리인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항 수확하였거나 수확할 과실과 이인기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과실은 제1항의 수익에 속한다. 제3항 강제 관리 개시 결정은 제3자에게는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제4항 강제 관리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65조 강제 관리 개시 결정 등의 통지. 법원은 강제 관리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 관리의 개시 결정을 하거나 배당 요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6조 관리인의 임명 등. 제1항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다. 다만 채권자는 적당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2항 관리인은 관리와 수익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3항 관리인은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추심할 권한이 있다. 제167조 법원의 지휘 감독. 제1항 법원은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인의 보수를 정하고 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제2항 법원은 관리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항 관리인에게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제168조 준용 규정. 제3자가 부동산에 대한 강제 관리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9조 수익의 처리. 제1항 관리인은 부동산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 관리 비용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채권자 사이의 배당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 채권자 사이의 배당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관리인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45조 제146조 및 제148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관리인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제170조 관리인의 계산보고. 제1항 관리인은 매년 채권 자채무자와 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업무를 마친 뒤에도 또한 같다. 제2항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의 책임이 면제된 것으로 본다. 제4항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을 신문한 뒤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신청한 이의를 매듭 지은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책임을 면제한다. 제171조 강제관리의 취소. 제1항 강제관리의 취소는 법원이 결정으로 한다. 제2항 채권자들이 부동산 수익으로 전부 변제를 받았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의 취소 결정을 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항 강제관리의 취소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강제관리에 관한 기입 등기를 말소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제172조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사물의 성질에 따른 차이가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3조 관할법원.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74조 선박 국적증서 등의 제출. 제1항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때에는 집행관에게 선박 국적증서, 그 밖의 선박 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항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 또는 등기되기 전에 집행관이 선박 국적증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때의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제175조 선박 집행 신청 전에 선박 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 제1항
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 전에 선박 국적증서 등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 국적증서 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이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항 집행관은 선박 국적증서 등을 인도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로부터 선박 집행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받지 못한 때에는 그 선박 국적증서 등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는 제29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6조 압류 선박의 정박 제1항 법원은 집행 절차를 행하는 동안 선박이 압류 당시의 장소에 계속 머무르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 최고 가매수 신고인 차수님의 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선박 운행 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항 제2항의 선박 운행 허가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제177조 경매 신청의 첨부 서류 제1항 강제 경매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내야 한다. 1. 채무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소유자로서 선박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선장인 경우에는 선장으로서 선박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증서. 2. 선박에 관한 등기사항을 포함한 등기부의 초본 또는 등본 제2항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때에는 제1항 제2호의 초본 또는 등본을 보내주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178조 감수 보존 처분 제1항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을 감수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제179조 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 제1항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 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이 경우 소유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제2항 압류한 뒤에 소유자나 선장이 바뀌더라도 집행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항 압류한 뒤에 선장이 바뀐 때에는 바뀐 선장만이 이해관계인이 된다. 제180조 관할 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압류 당시 선박이 그 법원의 관할 안에 없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81조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 경매 절차의 취소 제1항 채무자가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 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 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 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함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보증금을 배당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 취소 결정에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항 제1항의 보증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82조 사건의 이송 제1항 압류된 선박이 관할구역 밖으로 떠난 때에는 집행법원은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83조 선박 국적증서 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에 경매 절차 취소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 국적증서 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강제 경매 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4조 매각기 일의 공고 매각기 일의 공고에는 선박의 표시와 그 정박한 장소를 적어야 한다. 제185조 선박 지분의 압류 명령 제1항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 집행은 제251조에서 규정한 강제 집행의 예에 따른다. 제2항 채권자가 선박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 집행 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채무자가 선박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 등기부의 등본이나 그 밖의 증명서를 내야 한다. 제3항 압류 명령은 채무자 외에 상법 제764조에 의하여 선임된 선박 관리인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제4항 압류 명령은 선박 관리인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86조
외국 선박의 압류. 외국 선박에 대한 강제 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7조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 집행. 자동차 건설 기계 소형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는 제2편 제2장 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관 통칙. 제188조 집행 방법, 압류의 범위. 제1항 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2항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보 내 적은 청구 금액의 변제와 집행 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3항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 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제189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제1항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제2항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에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제3항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0조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제191조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 제192조 국고금의 압류. 국가에 대한 강제 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한다. 제193조 압류물의 인도. 제1항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신청은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재판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의 재판은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 제5항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4조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물에서 생기는 천연물에도 미친다.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 구가구 부업기구, 그 밖의 생활 필수품. 2.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농기구 비료 가축사료 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고기잡이, 도구, 어망, 미끼, 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 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형 정료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 집안의 역사적인 기록, 사진첩, 그 밖에 선조 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 폐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 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 등이 학교, 교회, 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교리서, 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이치의 수족, 지팡이, 장애 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 보조기구. 15.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영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196조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제1항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결정이 있은 뒤에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5항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97조 일괄매각 제1항 집행관은 여러 개의 유체동산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8조 압류물의 보존 제1항 압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이를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여럿인 때에는 요구하는 액수에 비례하여 미리 내게 한다. 제3항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 제4항 집행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199조 압류물의 매각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 뒤 입찰 또는 호가 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하여야 한다. 제200조 값비싼 물건의 평가 매각할 물건 가운데 값이 비싼 물건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201조 압류금전 제1항 압류한 금전은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항 집행관이 금전을 추심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하여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2조 매각일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 이상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압류물을 보관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일이 지나면 그 물건의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3조 매각 장소 제1항 매각은 압류한 유체동산이 있는 시구읍면에서 진행한다. 다만 압류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면 합의된 장소에서 진행한다. 제2항 매각일자와 장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공고에는 매각할 물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04조 준용 규정 매각 장소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는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5조 매각 재매각 제1항 집행관은 최고 가매수 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말한 뒤 매각을 허가한다. 제2항 매각물은 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인도하여야 한다. 제3항 매수인이 매각 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의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 청구를 게을리한 때에는 재매각을 하여야 한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각기일의 마감에 앞서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 청구를 게을리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항 제3항의 경우에는 전에 매수인은 재매각 절차에 참가하지 못하며 뒤에 매각대금이 처음의 매각대금보다 적은 때에는 그 부족한 액수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06조 배우자의 우선 매수권 제1항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우선 매수 신고에는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7조 매각의 한도 매각은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 집행 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하게 되면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97조 제2항 및 제101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효과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하여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9조 금은부치의 현금화 금은부치는 그 금은의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시장 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시장 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210조 유가증권의 현금화. 집행관이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시장 가격이 있는 것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 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제211조 기명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집행관은 매수인을 위하여 채무자에 가름하여 배서 또는 명의개서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12조 어음 등의 제시 의무. 제1항 집행관은 어음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일정한 기간 안에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 또는 지급의 청구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압류하였을 경우에 그 기간이 개시되면 채무자에 가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집행관은 미완성 어음 등을 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어음 등의 적을 사항을 보충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제213조 미분리 과실의 매각. 제1항 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에 압류한 과실은 충분히 익은 다음에 매각하여야 한다. 제2항 집행관은 매각하기 위하여 수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14조 특별한 현금화 방법. 제1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압류 채권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매각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15조 압류의 경합. 제1항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에 추가 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집행에 관한 채권자의 위임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이전된다. 제3항 제1항의 경우에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 제4항 제1항의 경우에 먼저 압류한 집행관은 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를 위하여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덧붙여 그 압류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216조 채권자의 매각 최고. 제1항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집행관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매각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제2항 집행관이 제1항의 최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 채권자는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7조 우선권자의 배당 요구.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 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8조 배당 요구의 절차. 제217조의 배당 요구는 이유를 밝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219조 배당 요구 등의 통지. 제215조 제1항 및 제218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0조 배당 요구의 시기. 제1항 배당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할 수 있다. 1.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2. 집행관이 어음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금전을 지급받은 때. 제2항 제198조 제4항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동산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된 때까지 제29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압류의 신청을 한 때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제221조 배우자의 지급 요구. 제1항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지급 요구에는 제218조 내지 제2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제219조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 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의 소에는 제154조 제3항, 제155조 내지 제158조, 제160조 제1항 제5호 및 제161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2조 매각대금의 공탁. 제1항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 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2항
여러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집행관은 집행 절차에 관한 서류를 붙여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 집행.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채물의 권리 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224조 집행법원. 제1항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3항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 압류의 경우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25조 압류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압류명령 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제226조 신문의 생략.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신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제1항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제2항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항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제4항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8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제1항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 압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 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제2항 법원 사무관 등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제1항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 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제3항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가름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제4항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5항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6항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7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8항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 제2고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230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2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1조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2조 추심명령의 효과. 제1항 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에게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신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 단서의 제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없다. 제3항 제1항의 허가는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3조 지시채권의 압류. 어음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 제234조 채권증서. 제1항 채무자는 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항 채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증서를 인도받을 수 있다. 제235조 압류의 경합. 제1항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 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제2항 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 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제1항과 같다. 제236조 추심의 신고. 제1항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37조 제3채무자의 진술 의무. 제1항 압류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의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제2항 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항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제238조 추심의 소제기.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제239조 추심의 소홀.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 제240조 추심권의 포기. 제1항 채권자는 추심 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기본 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제2항 제1항의 포기는 법원의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법원 사무관 등은 그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41조 특별한 현금 화방법. 제1항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 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가름하여 압류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2. 추심에 가름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3.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4.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 제2항 법원은 제1항의 경우 그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문할 필요가 없다. 제3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5항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항 양도명령에는 제227조 제2항 제229조 제5항 제230조 및 제231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108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제227조 제2항의 규정을,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는 제167조, 제169조 내지 제171조, 제222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42조 유체물인도 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부동산 유체동산 선박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경량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 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에 대하여는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27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3조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제1항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 제2항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동산의 현금화에 대하여는 압류한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44조 부동산 청구권에 대한 압류. 제1항 부동산에 관한 인도 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2항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전 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권리 이전 등기 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 명의의 권리 이전 등기 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 제4항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5조 전부명령 제외 유채물의 인도나 권리 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 제246조 압류 금지 채권 제1항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 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 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 공급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다만 압류 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46조 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 법원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항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 금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6조 2 생계비계좌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3항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2.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 제247조 배당료 9. 제1항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제2항.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 요구를 하지 못한다. 제3항. 제1항의 배당 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항. 제1항의 배당 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에게 공탁 제1항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제2항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 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3항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4항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제249조 추심의 소 제1항 제3채무자가 추심 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제3항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제2항의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4항 소에 대한 재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제250조 채권자의 추심 최고 압류채권자가 추심 절차를 게을리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하도록 최고하고 최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제251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1항 앞에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 집행은 이 관의 규정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4관 배당 절차 제252조 배당 절차의 개시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 절차를 개시한다. 1. 제22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공탁한 때 2.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 채권자가 공탁하거나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 3.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제253조 계산서 제출의 최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1주 이내에 원금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제254조 배당표의 작성 제1항 제253조의 기간이 끝난 뒤에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 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 서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제255조 배당기일의 준비 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제256조 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배당표의 작성, 배당표에 대한 이해 및 그 완결과 배당표의 실시에 대하여는 제14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 동산인도 청구의 집행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채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58조 부동산 등의 인도 청구의 집행 제1항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강제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제3항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5항 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항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의 매각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259조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인도할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금전 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 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한다. 제260조 대체 집행 제1항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 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261조 간접강제
제1항. 채무의 성질이 간접 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 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 의무 및 상당한 이행 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262조 채무자의 신문. 제260조 및 제261조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제263조 의사 표시 의무의 집행. 제1항.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락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락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제2항. 반대 의무가 이행된 뒤에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락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30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